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이번 중국에서 한국을 대놓고 무시하며 도발하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유명 가수 싸이를 중국인으로 탈바꿈시켜 저작권 수입을 챙겨간 것인데요. 가수 싸이는 2012년 한국인 최초로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 후보에 오르며 월드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타임지 목록에 버락 오바마 등 세계 정세를 뒤바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싸이는 그중 4위까지 기록하며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방송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이미지는 가수라기보다는 예능인에 가까웠지만 전 세계적으로 점차 그의 매력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2012년 한국어로 부른 강남스타일이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백에서 2위를 차지하며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말춤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서울의 강남을 유명 관광지로 만들게 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싸이가 강남스타일과 젠틀맨으로 얻을 저작권료 수익이 600억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작권료를 중국 측에서 남몰래 가로채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수 싸이의 신곡 저작권이 중국에 도용된 것으로 보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싸이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9집 사다구의 타이틀곡 떼떼 뮤직비디오 영상 및 라이언스 제공자 부분에는 에드셰어 포 서드 파티와 이웨이 뮤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에드셰어 포 서드 파티는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이 지난 3월 스포티파이의 카카오 음원 차단 논란 이후 계약을 맺은 해외 유통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공식 음원 유통사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웨이 뮤직은 지난해 이승철, 아이유, 다비치, 유나 등 한국 인기 가수들의 음원을 원곡인 것처럼 등록해 저작권을 도용해 논란이 됐던 중국 유통사와 이름이 같습니다. 당시 중국 음반사들은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콘텐츠 아이디를 한국 음반사들보다 먼저 등록해 저작권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콘텐츠 아이디는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유튜브의 시스템입니다. 당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앞으로도 국내 음악 업계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튜브 측의 요청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앞으로 저작권료가 정상적으로 배분되고 과거 사용료에 대한 소급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중국 음반사의 저작권 가로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싸이의 신곡 떼떼 뮤직비디오는 싸이가 내놓는 5년 만에 새 앨범이라는 점과 세계적인 아이돌 방탄소년단 슈가가 피처링으로 참여해 빠르게 조회수가 늘고 있습니다. 공개한 지 이틀 만에 조회수 4,200회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유튜브 등록 기준으론 중국 음반사의 영상 수익이 돌아갈 가능성이 큰 만큼 소속사가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가로채기 만행이 벌어진 와중에 중국에서 목소리를 내준 인기 톱스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싸이와 함께 춤을 추며 한국인들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은 적이 있기도 한 중국대 스타였습니다. 바로 린즈링인데요. 한국에서는 임지령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때 싸이가 중국 방문 시 노래를 마친 뒤에 무대 위로 올라가 싸이와 함께 관객에게 직접 말춤을 가르쳐주는 순서를 가지며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싸이는 금빛 미니드레스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 열정적으로 말춤을 춘 린즈링에게 진짜 섹시한 말이다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호감을 가지고 있던 그녀가 최근 중국의 한 TV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는데요. 그녀의 결혼 소식을 물어보던 중 한국 여행을 가봤다는데 한국은 정말 듣던 대로 작고 멍청하냐던 질문에 그녀는 순간 욕을 하며 중국의 몰상식한 행동에 대해 한마디 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봤습니다. 중국에서 국제적 스타인 싸이의 노래의 저작권료를 훔쳤다는 뉴스였습니다. 예전에 싸이는 많은 중국인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았던 중국 진출 첫 무대인 동방위성 춘제환 후이 녹화에 저랑 함께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대에 싸이가 등장하자 현장에서는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가 쏟아져 나와 싸이의 인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싸이는 열정적이고 다이내믹한 무대로 관중의 호응에 보답했습니다. 그가 노래를 마친 뒤에는 저와 황보가 무대 위로 올라간 뒤 다 같이 관객에게 직접 말춤을 가르쳐주는 순서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싸이는 금빛 미니드레스 차림이었던 저에게 진짜 섹시한 말이다라고 극찬해주기까지 했습니다. 후에 그와 이야기를 나눠본 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한국으로 놀러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깔끔하고 시민의식이 높았습니다.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중 제가 제일 좋았던 한국인들의 문화 중 하나는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중국인 대부분은 표현이 직설적입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전혀 직설적이지 않았습니다.
배려나 정중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중국인을 볼 때 다소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 담백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중국인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대부분은 일반적인 예절 교육을 상당히 중요하게 배운 것 같았습니다. 일부 예절 교육에 있어서는 한국인이 너무나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저 또한 중국 사람이고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무척이나 한국이 좋았습니다. 한국은 완전하게 다른 나라 같았습니다. 제 아이가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중국인들도 중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번 중국의 소속사가 진행한 저작권 약탈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아시아권으로서 서로 도와주고 인정해 주진 못할 망정, 배울 생각은 하지도 않은 채 그저 욕하고 뺏으려고만 하는 이러한 행동은 정말 몰상식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중국을 욕보이지 마세요. 이러한 방송이 나간 뒤 그녀의 목소리에 힘입어 중국 내에서도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전 중국의 음악계에 있었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중국 소속사 측은 7인조 새 보이그룹 천부소년단의 데뷔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멤버들의 평균 나이가 8세이며 제일 어린 멤버가 7세, 제일 나이 많은 멤버가 11세라는 것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해당 소속사는 인터뷰를 통해 5세 이상이면 연습생 선발이 가능하다며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능력만 있으면 데뷔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며 더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과 네티즌은 어린 나이에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하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아동학대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소속사 측은 데뷔 5일 만에 해체를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해외 반응 또한 뜨거웠습니다. 진짜 중국의 끝은 어디인지 아직 전혀 모르겠다. 이제 놀랄 게 없겠거니 하는데 또 놀란다. 저작권료를 가로챌 생각을 하다니 제발 중국은 좀 사라졌으면. 저게 말이 되나? 저 나이에 저런 옷을 입히고 춤을 시키고 잠을 안 재운단 말인가? 저게 사람이 할 짓이냐 정말. 강남 스타일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 그 저작권료를 가로채고 있다고? 중국인들은 정말 간도 크네. 정말 싹 다 잡아서 벌을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중국이 중국한 것 같다. 아동학대를 저렇게 만천하에 자랑스럽게 공개한다고? 해체하지 않았다면 내가 직접 가서 해체했을 것이다. 뭘 해체할지는 잘 생각해봐라. 사이는 올여름 3년 만에 싸이 흠뻑쇼를 예정 중입니다. 싸이 흠뻑쇼는 오는 16일 오후 8시 온라인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단독으로 티켓 오픈된다고 합니다. 저작권 관련 일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되어 한국을 자랑하는 가수 싸이의 노래 저작권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